뭘 버리고 갔냐? 페니를 버리고 갔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뭐 10원 정도 남짓한 가치, 그 동전들, 거지도 버리고 간 그 동전들을 주워 담는 에피소드 나오죠. 근데 내가 뭐 이런 분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대체 뭘 하고. 안녕하세요, 제스켓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쉬는 날 뭐 하세요? 저는 만화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쉴 때 웹툰 자주 보는 편인데요. 그 네이버 웹툰에 텍사스 홀덤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카지노 게임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저는 뭐 카드나 이런 종류를 완전 몰라가지고, 그런데도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재밌게 본 만화거든요. 뭐 도박이라기보다는 사실 두뇌 싸움, 전략, 또 마인드 스포츠로서의 게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만화에서 그라인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라인딩은 원래 숫돌이나 사포 같은 걸로 갈아내는 걸 말하는데요. 텍사스 홀덤이라는 카지노 게임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아주 작은 수익을 장기간 쌓아나가는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만화에서 가장 압도적인 승률과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캐릭터가 바로 이렇게 그라인딩이라는 스타일로 플레이를 하는데요. 참 의외죠. 게다가 도박이니까 뭔가 승리에는 행운이 따라줘야 할 것 같고, 또 대박 그런 수익률로 한 방에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게 도박이고 또 투자이기도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저번에 환테크 근황, 외화투자 근황 영상에서 제 환전 내역을 다 보여드렸었잖아요. 그걸 보여드렸던 게 평소에 이렇게 수시로 좀 인증을 해왔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하니까, 근데 또 제가 되게 한가하거나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뭘 누구한테 보여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오래 또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이렇게 환전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돈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할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더 나으니까 이제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동안 외화 투자 스플릿 방식의 투자를 꾸준히 해오면서 또 강의도 하면서 외화 투자, 환테크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을 쭉 봐왔는데요. 스플릿이라는 방식의 투자가 또 처음에는 낯설기도 하고 개념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많지만요. 무엇보다도 그 투자금을 쪼개서 적은 금액으로 또 낮은 수익률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되게 적어서 이게 맞나? 이래갖고 돈 언제 벌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처음 몇 번 해보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고요. 특히나 이제 저처럼 종잣돈이 적은 경우에, 종잣돈이 적으니까 돈을 더 빨리 벌고 싶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게 맞나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해보니까, 왜 카드값 그렇잖아요. 나는 분명히 뭐 5,000원, 만원, 2만원 이렇게 썼는데 다음 달에 보면 카드값이 200만원, 300만원 나와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수익이 진짜 작은데 말하자면 가랑비인데 지나고 보니까 흠뻑 젖어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되게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데 이제 이게 횟수가 되게 늘어나고 또 장기간 지속되면서 커다란 수익이 되는, 말하자면 그라인딩인 거죠. 그 만화에서 이야기하는. 근데 이게 돈이 되는 일인데 왜 못하느냐 보면, 투자에서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어야 되는데 뭔가 스릴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버는 일이 참 스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도 책에서 말했지만, 돈이 되는 일은 많은 경우에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그 지루함을 참고서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부를 쌓아갈 수 있다고 말을 했었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외화 투자가 지루하다고 느껴본 적은 사실 한 번도 없기는 한데요. 저는 재미있는데 이런 것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투자에서 단발적인 수익률뿐만 아니라 사실은 결국에는 우리는 길게 봐야 되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멀리 길게 보는 게. 부라는 거는 만들고 키우는 것보다 유지하고 지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투자라고 하면 주식도 부동산도 좀 한 방에 크게 벌기를 원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죠. 마치 로또에 당첨되듯이 그런 행운을 바라는 것이 이제 특히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의 투자 행태고, 그게 바로 개미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을 정도예요. 워런 버핏의 말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모두가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무도 천천히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성격에서는 답답한 얘기기는 하죠. 근데 참 이게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외화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됐고요. 우리가 롤 모델로 정말 삼는 그 투자의 구루들 중에서는 의외로 그렇게 한탕에 단기간에 대박의 수익률을 내서 이제 존경받는 구루까지 되신 분은 저는 잘 모르겠고 없는 것 같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큰 수익률을 만들어낸 분들이 대부분인데, 보면 그 바탕에는 아주 작은 수익들이 무수히 쌓이고 쌓여 있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읽어보셨을 돈의 속성에도 이 에피소드 나오죠. 김승호 회장님이 길거리에서 거지가 자기 그 동량통에 들어있던 동전을 버리고 갔어요. 뭘 버리고 갔냐? 페니를 버리고 갔는데, 이게 한국 돈으로 하면 10원 정도 남짓한 가치, 그 동전들, 거지도 버리고 간 그 동전들을 김승호 회장님이 주워 담는 에피소드 나오죠. 그 책에 보면 작은 돈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돈을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동전들을 보석을 줍듯이 소중히 주었다. 이 동전은 돈의 씨앗이다. 작은 돈이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큰 돈이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박성현 작가님도 이렇게 수익 실현 인증글 올리시는 거 보면 어떤 때는 뭐 몇만 원, 뭐 5천 원 이래요. 그 돈이 결코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이런 분들보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진짜 이렇게 큰 부자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작은 수익을 내가 대체 뭐라고 얕잡아 보냐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까지 생각했던 투자라면 이래야 한다는 그 막연한 기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주게 된 계기이자 방식인 것 같아요. 외화 투자를 해왔던 것이. 사실 종잣돈이 적을수록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부의 크기가 아직은 굉장히 작다는 이야기잖아요. 보통 이제 종잣돈이 적을 때는 시작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해보지도 않고 생각만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은 수익이 뭐가 되겠어? 하는 거, 더 큰 거, 더 한 방에, 더 빨리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좇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저도 그래 봤는데, 그래서야 어떻게 결국에는 부자가 될까 하는 생각을 이제서야 저도 해요. 근데 또 외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냥 수익이 작기만 하고 그게 또 환율 변동에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기는 하거든요. 이 횟수를 늘리는 게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수익이 나올 구멍이 되게 많아요. 이 돈이 여전히 현금이니까.
그거를 굴려서 이자나 추가적인 투자 수익이나 배당이나 이런 걸 받을 수도 있고, 달러리츠에 보면 여러분 환율 비교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보면요, 이 탭이 왜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환전 플랫폼 간 고시 가격이 다 다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대율이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이용해서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이고 약간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은 공매도나 리스플릿 같은 좀 고급 테크닉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시도하고 또 공부해 나가기에 따라서 이 횟수와 크기를 얼마든지 늘려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16%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수적인 거는 뭐 복리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추가로 받은 이자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것들을 다 제외하고서 그냥 환차익만 계산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금도 그냥 최대 총원금이 다 투입됐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게 이제 16%인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조금 더 실제 수익을 반영해서 해보니까 28%가 넘어가더라고요. 연환선 수익률이. 여기도 사실 또 계산해보면 또 빠진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또 다 따지려니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내가 키워갈 수 있는 이 수익률의 크기가 아직도 더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지금 부동산에 돈이 너무 몰려있고 운신의 폭이 너무 작은 게 진짜 좀 한이긴 한데, 근데 아무튼 이 수익률을 그렇게 깨알같이 1,500원, 2,000원 수익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지리라는 거를 뭘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더 이런 방식을 설명을 하자면 리스크는 굉장히 적고 또 제한적이고, 그러니까 하방이 좀 막혀 있는 거죠. 막혀 있는 반면에 수익률은 굉장히 높고 더 높아질 수 있고, 그 수익률의 상방은 열려 있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 개념을 저는 최근에 진짜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서,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런 개념을 정리를 해줘서 너무 속 시원하고 반갑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외화 투자를 하면서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방식, 그리고 또 박성현 대표님의 회사에 합류해서 일하면서 내가 이전에 대기업에서 일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형태로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헤맸고 어렴풋하게 이런 건가? 알듯 말듯한 개념이었는데, 이 책에서 많은 사례들을 가지고 속 시원하게 정리를 해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책을 읽고 있거든요. 이 책은 라쿤 자산운용의 홍진채 대표님의 저서를 읽다가 그 안에 이제 추천도서 리스트에 있어서 읽게 됐는데, 저한테는 정말 인생 책이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불확실성과 충격을 성장으로 이끄는 힘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이 책이 좀 두꺼워가지고 보시다시피 700페이지가 넘어가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읽기는 어려우실 거여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마인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책들 오래전부터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기회를 잡아서 관심 있으시다면 첫 번째로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 확률적 사고의 힘이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로 읽어보시면 좋을 책이 홍진채 대표님 주식하는 마음. 이거는 사실 주식도 주식인데 투자자로서 마인드의 어떤 전환을 생각해 보기에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나심 탈레브의 책들을 읽어보시면 이런 순서로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그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그 만화 텍사스 홀덤, 그것도 이 계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계열에 있는 책이에요. 만화예요. 이런 방향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되게 경험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확률적 사고의 힘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읽었는데 이제서야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런 저처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 어렵고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조금 이정표가 될 만한 책들이라서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이 책들을 또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쌓아가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는 뭐냐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사고의 틀을 깨서 넓혀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외환투자 한다고 하니까 환율의 움직임에만 매여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는 절대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외화 스플릿 투자에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경험을 어느 정도 좀 쌓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틀을 깨야 될 시점이에요. 그 단계거든요. 이거를 박상현 작가님은 진짜 저는 발상이 너무 놀라워서 역시 타고난 천재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진짜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공부합니다. 그냥 뭐든 이렇게 책을 읽고 뭐 수업이 있으면 수업을 듣고, 아니 뭐 어떻게 해요. 제가 그걸 타고나질 않았잖아요. 운동 같으면 운동신경이라든지 근육질의 몸을 타고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사람인 경우에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배우면 됩니다.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면 그럼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뭐 마라톤도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남보다 잘해서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분야가 아니잖아요. 내가 이전에 나보다만 나아지고 있어서 내가 그 결과를 손에 쥘 수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쌓으면 되고, 감이 부족하면 공부를 하면 되고, 책 같은 거 이거 뭐 고작 2만원 3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읽으면 여기 안에 모든 것들 다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의 지평을 조금씩 넓혀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확신이 없는 상태잖아요. 당연히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니까, 새로운 거니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몇 번 해봤을 때 이 결과가 나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껴졌을 때,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해보지도 않고 각만 재다가 자꾸 시뮬레이션만 해보다가 안 하거나 아니면 뭐 몇 번 하다 포기하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결코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겠죠. 1,000원이 모여서 100만 원이 되고 그 경험을 조금이라도 쌓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좀 지났을 때 이제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이게 되는 거구나. 이게 나도 지금 설명은 잘 못하겠지만 이렇게 작은 수익이 모여서 어떻게 이 정도 수익률을 만들어내는지 진짜 참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되는구나. 내가 해봤더니 지금 눈으로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시작하고 그 초반에 그 시간을 버텨내시는 그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열에 9은 떨어져 나갑니다. 정말.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길을 나보다 조금 더 앞서서 걸어가면서 그 경험을 나눠주는 분이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 그 버티는 시간을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빠르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외화 투자를 시작한 게 돈이 없어서 망해서 시작했었던 거잖아요. 아주 작게, 그래서 소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커지는 이거를 경험하면서 투자에 대한 태도가 아주 정반대로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가장 크게 얻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외화가 아니어도 작게 쌓아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매일매일은 달라지는 거를 느끼기가 어렵죠. 특히 본인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데,
원래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들이는 모든 노력이 선불이고 그것들이 아주 장시간 쌓여 왔을 때 어느 순간 이제 폭발적으로 커지게 된 원래 그런 건데, 그거를 알고 아 이건 원래 이렇지, 내가 이거를 쌓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달리는 사람과 이게 왜 당장 결과가 안 나오지, 왜 당장 나의 실력이 무언가가 빨리 늘어나지 않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랑은 지속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결국에는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조금 여기저기로 새긴 했지만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처음에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작은 씨앗을 심고 착실하게 물 줘가면서 키워나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그런 컨텐츠로 늘 찾아뵙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